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1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김이월, 무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8글자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일간이냐의 특성, 그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바로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무라고 하는 일간이 천간 일간이 되겠죠. 자,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삶의 터전으로 영위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것이 좋은 땅이죠. 땅이 너무 척박하거나 돌이 너무 많거나 또는 토가 얼어 있거나 또는 토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물기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또 미생물들도 있어야지만 비옥한 땅이 되죠. 얼어서는 안 됩니다. 동토라고 하죠.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또 열토가 돼서도 안 되죠. 열토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처럼 물기가 없으면서 너무 땅 자체가 뜨거우면은 물론 사람들이 찜질할 땐 좋겠죠. 특히나 여름 같은데 백사장 같은데 가게 되면 이제 모래찜질을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잠깐 이용하는 것이지 그 땅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 되는데 전제로 또 얼어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적당한 물과 적당한 온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죠. 화. 그래서 수화가 기재, 수화기재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화가 적절하게 조절이 잘 돼야 한다. 화만 있고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열토가 되는 것이고 것이고 수만 있고 화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동토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 무토가 좋아하는 화는 병화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좋아하는 수는 개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또는 기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무토 기토는 토가 수화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병화 개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병화가 없는데요. 그러면 정화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고요. 개수가 없는데 당연히 임수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용도에 쓰는 것에 비해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오상이라고 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끔 뭐 지진은 일어난다라고 특히는 이제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죠. 왜냐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포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에다가 우리가 집도 짓고요. 땅 위에다가 나무도 심고요. 땅 위에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영위하는데 땅이 어느 순간 없어진다. 예를 들면 싱크홀 같은 것이 있죠. 싱크홀.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 이건 진짜 사람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건물을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롯데타워 같은 걸 막 싹 쳐놨는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건물 자체가 땅으로 훅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안정적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토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은 변화가 많은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안정적이 아니라 변화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죠.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들은 변화를 또 좋아하는 일간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라고 하는 토는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경금, 신금은 변혁이라든가 변혁이라든가 또는 혁명을 좋아하는 그러한 일간이 바로 또 경금, 신금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 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음과 양,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양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보는 것이고, 양이 있으면 바로 음이 있죠. 음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같은 토이지만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죠. 같은 토이기 때문에 뭐 믿음을 뜻한다 또는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동토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토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비옥해야지만 토로서의 역할, 토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기토하고, 무토하고 차이가 있죠. 양토인 무토는 어떤 토?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개념의 토가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담장,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작은 논밭, 작은 정원, 과수원 또는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동이분자,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작고 아담한 개념, 무토는 광활한 어떤 개념,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또는 평야죠. 평야, 큰 평야 또는 광야의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토는 큰 토, 기토는 작고 아담한 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강하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월령을 얻었을 때 4월, 5월 또는 진술, 충미, 월 등에 태어났을 때 특히나 이제 무토 일간이 왕하죠. 또는 4, 5월 아니고 진술, 충미, 월이 아니더라도 타 간지로 토가 많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게 되죠. 그건 또 신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신강이 됐든 신왕이 됐든 무토가 세력을 얻게 되면 무토는 작은 토가 아니라 울체가 되죠. 울체,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소벽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근데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무토라든가 기토는 병화 개수 또는 정화 임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 주면서, 무토를 왕하면 보다 간목을 얻어야 된다서, 간목이 있을 때는 개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주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토해 주고, 병화로서 무토가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뭘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간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간목은 무토라고 하는 터전 위에 또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토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전원토이기 있고, 무토와 달리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왕에도 울체되고 막힐 염려는 없다. 그래서 기토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간목은 어디까지나 참작해서 쓴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월주의 지지를 월령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월연, 그러니까 월지 말고도 연지가 있고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게 되는데, 이 월령의 차이점은 뭐냐? 이 월지의 개념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 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 되는 것이고, 춘하, 동 안에 왜 중요하냐?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얼어도 안 되고, 그죠? 그다음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 이것도 조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중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너무 춥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으로 치우친 것이고요. 너무 덥다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으로 치우친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가 치우쳤다. 일간이 너무 왕하다.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하다. 또는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왕하다. 그러면 보다 살중신경이 되겠죠.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너무 왕하다. 그러면 이거는 모왕자쇠가 되는 것이고, 모자멸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한데 재살이 왕하다. 그러면 재살태과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일간이 약한데 관성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이 되죠? 일간이 약한데 식상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다. 그러면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다. 이건 재살태과라고 하죠. 재살태과가 아니라 재살태왕이다. 재살태왕이 되는 것이고, 재살태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살태과라는 것은, 재살태과라고 하는 것은 칠사를 제함이 너무 많다. 재살태과는 일간이 왕한데, 일간이 왕해서 오히려 칠사를 써야 되는데 식상이 너무 관살을 너무 지나치게 제함이 온 재살태과가 되다. 이 모두 어떤 거다? 왕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고, 이런 사주들 다 좋지 못한 대표적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출산태기를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출산태기이면서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데, 출산태기를 할 때 아무리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 또는 가족과의 관계 보다 궁합이 좋다라고 봤을 때,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사주를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 처음엔 궁합이 좋을 것 같죠? 재다신약 돈 때문에 망하고요. 살중신경 건강 안 좋고 명예 손상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무왕자세 어머니 치맛바람에 망하는 것이고요. 재살태양하면은 재다신약에다 살중신경이 합쳐진 것이 재살태양이거든요. 역시 안 좋고, 극설교집 똥꼬집 엄청 셉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다? 완전 쇠고집, 황소고집인데 안 되는 쪽으로 고집을 많이 피우죠. 재살태가 지 멋대로 살다 끝납니다. 이런 사주들이 아무리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인생이 망가져 가는데, 뭐 가족과의 궁합이 좋으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이런 사주들은 절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돼요? 볼 줄 알아야죠. 볼 줄 알아야지. 어떤 날 태기를 해가지고 와서 물어보는데 보니까 재살태과야.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화된 사주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소서가 지나면서 이제 미월로 넘어왔습니다. 미월 금방 말했지만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이지만 늦여름이 되겠죠.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라고도 하고요. 늦을 만자 만하라고도 하고, 만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개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늦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여름은 춥습니까? 덥습니까? 덥죠. 더우면서 건조한 것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열한 사주,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름은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는데, 4, 5월은 같은 여름이지만 4, 5월은 화왕절이다. 물론 화토동궁에서 토도 세력을 라고 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4화, 5화, 화가 되겠고 미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4, 5월은 화왕절, 미월은 토왕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시절에 태어난 것이 일간이니까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원령을 얻었다, 득령했다라고 하죠. 득령했다의 반대는 신랑 원령을 잃었다. 예를 들면 미월에 개수 일간이라는 건 임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잃은 것이 되죠. 그래서 임수, 개수, 일간이 미월이 되면 신령이기 때문에 신약이지만 득령했다라고 하는 뜻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무토, 내일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득령해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다시 이제 이렇게 신왕 사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자, 우리가 무토 설명할 때 보였죠. 무토는 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소벽해 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월에 무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왕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해서 무토가 울체되지 않고 넓은 평야 또는 큰 산을, 큰 숲을 이루거나 또는 곡지
인수격이라고 해서 드넓은 광야에 아주 많은 곡식을 심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미월에 무토가 왕에서 갑목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이거는 4, 5, 미월 원령을 할 때도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미월에 물이 없다. 이 미월의 무토는 어떤 토, 일간이 왕하니까 산은 높고 땅은 넓지만 물이 없어. 어떤 토, 특히나 미월은 열토가 되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과 같이 돼버리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윤택하게 하게 되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도 있고 갑목을 도와줘서 갑목이 무토를 이렇게 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는 갑목 개수를 쓰되 미월의 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는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식상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미월의 무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를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의 특성 제일 중요하고 원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죠. 음토.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양토가 음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겁재가 되죠. 그래서 사주 격국이 겁재격이 되느냐? 사주 격국에는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국은 없다. 그래서 그냥 단지 무토가 원령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뭘로 본다?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보고 신왕 사주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미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 안에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천간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격국이 정인 격으로 바뀌고요. 양토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화생토하죠. 그래서 정인격으로 바뀌고,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으로 바뀌게 되는데, 미월의 무토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목인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소토할 수가 없겠고, 반드시 갑목이라야지만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미월이라고 하는 건 4, 5, 미월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갑목을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갑목이 무토를 능히 소토소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죠. 그렇다고 겁재격이 아니라 그냥 토왕절의 걸록격에 준하는 그런 사주에 다시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일간이 더욱더 왕해진다.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어떻게 되냐면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일간도 적당히 왕해야지, 이렇게 너무 왕하게 되면 신왕무의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인일주가 되는데, 이거 묘미 목국하죠. 이거 상대적으로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관성의 세력이 없지 않아 좀 세력을 갖게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정관이고 이거는 평관 7살이기 때문에 이거 관살 혼잡이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천간으로 갑목을목 천간에 투출하고 그 갑목을목이 지지의 뿌리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천간을 보지 않고 지지만 이렇게 놓고 관살혼잡을 논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관살혼잡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거는 관성이 왕이나 하더라도 토 왕절이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니라 그냥 신왕, 관왕으로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기토가 개수를 갖다가 파하게 되죠. 그래서 개수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죠. 미월에 무토가 목은 있지만 수가 부족하게 되면 미월에 어떻다? 나무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땅은 마르게 되죠.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 땅에 산에
땅이나 평원이라든가 산에 나무가 있어서 울창해 보이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땅은 말라 있고 나무는 고사 말라 죽어 있다.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수를 생해 줄 수 있는 금이라든가 금수를 얻어야지만 이 사주가 생기와 생기는 알죠?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기운을 말하고 생의를 살고자 하는 내가 마음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짜 너무 아파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 합니까? 이 환자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산다. 그게 뭐야? 생의죠. 내가 살고자 하는 뜻이고 생기는 뭐예요? 이제 아프지 않고 생기발랄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생기가 있기 위해서는 생시에서 금수를 봐서 목은 어차피 이렇게 있으니까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목과 토를 본다. 이거 사주 어떻습니까? 큰일 날 사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면 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제인 자수하고 편제인 임수를 얻었죠. 이 자수의 개수도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 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 이렇게 파하는 것도 파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뭐 군비쟁제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천간으로는 이거는 군비쟁제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재물 갖고 나와 같은 무리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서 이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토가 수를 파극해서 재물적인 어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개수가 투출되어 있지만 이 개수는 기토가 날려먹었고요. 이 개수는 무토가 이렇게 탐합을 하죠. 이 재성 너무한 이 무토일간한테 너무 이쁜 재성이죠. 너무 탐합하게 되면 좋지 못하죠. 축토라고 하는 것도 토입니다. 일간 자체는 왕이지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축토가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수가 왕할까요? 약할까요? 이거 수기가 부족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갑인시, 자, 개수가 뿌리가 없죠. 이건 관살만 왕이죠. 아무리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 목국에 요거 목이 간목 투출되어 있죠. 수가 있다 손치라도 목을 생할 것이고 수가 없으면 나무가 관성이 다 말라 죽게 되겠죠. 뭐 인중병화가 있어서 살인상생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까 말했던 생기가 없는 그런 사주. 갑인시도 마찬가지고 을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나무는 말라 죽어 있고요. 땅은 마른 사막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구조는 되지 못하고요. 병진시가 되면 그래도 습토 하나를 얻은 것이지만은 그 드넓은 땅에, 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한반도만한 땅덩어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저기 경상도 부산 지역에 낙동강 정도만 물이 있어서 거기만 농사 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면 뭐 족하다고 하면 좀 이거 수기가 굉장히 부족한 사주가 되겠고, 정사시, 무시, 김시 모두 사주가 너무 조열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래 경신시가 좋아야 되죠. 하지만 인신충 빵 때려버리면 신금, 인목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개수의 뿌리가 돼야 될 신금이 상처를 받아 있죠. 아무리 경금이 개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경금의 뿌리도 그러니까 경금 개수가 다 여기에 뿌리를 두는데 인신충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경금 개수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고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충은 되지 않고 토의 기운을 설해서 토생금에서 수를 생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경신시가 아닌 이상 신유시 가지고는 수를 생하는 공력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임술시 당연히 임수 투출되어 있다고 해도 좋지 못할 것이고, 뭐 계시는 임자시하고 또 비슷할 것 같지만 이것도 인해 한목까지 해버리죠. 해묘미 한목 목국도죠. 그래도 수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득이 한다 임자시, 개축시는 쏙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시한테 병진시도 제가 봤을 때 썩 좋게 보이진 않죠. 너무 수기가 부족한 거고, 뭐 신유시라든가 개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어떤 생시를 어떤
생시를 선택하던 간에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택이라는데 오늘은 제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아들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대운이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고요. 딸도 그렇고 오늘은 아이 낳기는 좋은 날이죠. 수요일이니까. 근데 오늘은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태기를 의뢰했다. 분명히 저는 오늘은 남녀 아들, 딸을 불문하고 오늘은 날짜를 오늘은 무조건 제외합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땐 좋은 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